자, 5월 18일 월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8일 월요일인데 스페이스X 이 V3 스타쉽이 시험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어제 설명할 때는 자꾸 화요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20일이죠. 수요일 오전 7시 30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아침에 우주항공 섹터랑 엮여서 딱 장이 시작하는 그 시간이니까 그때 아마 가장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라이브 동안에는 화요일로 자꾸 설명을 해드렸는데 수요일 아침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수 체크하면 코스피가 오늘 꼬리를 많이 달아줬죠. 마이너스 4.68%까지 갔다가 일단 0.31%로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어요. 코스닥도 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마이너스 1.66%로 그대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지금처럼 시장의 하락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크게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충분하고 또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나는 담아가겠다 라고 우리 전략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첫 매수를 하고 나서는 보통 6개월쯤 걸리는 편이니까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매수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매수한 것들이 돈이 되는 시점은 26년도 말에서 27년도 초쯤으로 보셔야 돼요. 아니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역이용해서 주식을 싸게 사서 시간을 녹여서 다시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주주총회 채널이 어떤 매매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꼭 상기를 하고 이거를 따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매수해놓고 다음 주에 왜 안 가지? 다음 주에 왜 안 올라요? 하고 있으면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던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부로 실적 발표가 다 나와서 실적 발표를 다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저번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죠. 500억이 훌쩍 뛰면서 크게 늘고 영업이익도 110억 정도 늘면서 매출액은 14%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19% 성장하면서 준수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상향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메리츠 증권의 유명한 양승수 님이시죠. 이제 요약을 해보면 26년도 1분기에 역시 견고한 AI 수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상회하면서 잘 나왔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구글의 TPU 관련주기도 하죠. 그쪽에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매출액이 커졌다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북미에 있는 오사향, 여기는 오라클이죠. 오라클 서버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4분기에는 3,500억 원 정도 수주잔고가 쌓여 있었는데 26년도 1분기에는 5,700억 정도로 수주잔고가 크게 늘었어요. 이거는 되게 그냥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좋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우려는 기우다, 비중 확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또 긍정적인 제목이 써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여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기판 종류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FCBGA라고 쓰여 있는 이 기판이 이제는 약간 메인이 되는 그런 기판인데, 이수페타시스는 MLB 기판을 쓰고 있어요. 고다층 기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번 시장에서 밸류를 크게 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솔직히 둘 다 같이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MLB 기판도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크게 메인이 되는 그런 기판은 아니라서 주가 상승이 좀 덜 했다. 근데 당연히 이것도 앞으로 잘 나갈 거기 때문에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시간을 좀 더 주면 올라가긴 할 거지만 좀 지루하긴 하죠. 우리가 이걸 계속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LB를 우리가 팔고 나올 때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팔고 나오는 전략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반도체에 계속 묶여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섹터들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수페타시스에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인기가 좀 없던 제품을 팔고 있어서 주가 상승이 좀 덜 했다 정도로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LB입니다. TLB는 뭐 잘 되고 있어요. 매출액도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그냥 잘 되고 있다. 뭐 큰 문제는 없다. 넘어갑니다. 심텍 마찬가지로 기판 관련주죠.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4,200억 찍으면서 저번 분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올랐고 작년 1분기랑 비교하면 40% 정도 올랐습니다. 또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죠.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텍도 뭐 큰 문제 없다.
대부분 이제 팔고 나오셨을 걸로 보이네요. 우리가 100% 이상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양디지텍. 한양디지텍은 매출액은 좀 늘었었죠. 14%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 29%를 찍으면서 무슨 일이 있다 했었죠. 근데 요거는 신규 생산 라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동률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확률이 높죠. 그 부분은 제가 한양디지텍에 대해서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죠.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일단 지금 매출만 보면 크게 줄었어요. 작년 4분기에 8조 4천억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5조 7천억밖에 못 찍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8천억 벌다가 지금 6,300억밖에 못 찍었어요. 그럼 안 좋은 것이냐?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방사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물건을 인도하는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주잔고를 따내자마자 그게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건을 실제 건네주는 시기에 그 분기의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출이랑.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거는 방사는 보통 하반기에 인도 물량이 좀 집중이 되는 편입니다. 보통 방산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기업보다는 정부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된 이 자금 집행들이 대부분 연말에 있기 마련이죠.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대부분의 일을 할 때는 연초에는 대부분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고 연말에는 실제 이 플랜을 가동하는 그런 느낌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방산도 똑같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을 타는 전형적인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실적이 저번 분기에 대비해서 낮게 나와 보이는 이유는 그냥 이 방산의 특성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1분기랑 작년 1분기랑 비교하면 오히려 잘 나왔죠. 작년 1분기는 5조 4천억 원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5조 7천억 원 같은 1분기 대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은 5,600억, 이번에는 6,300억, 거의 6,400억까지 사실상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잔고는 역대 최고를 찍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으로 넘어갑니다. 역대급 실적을 찍어버렸어요. 저번 분기에는 매출이 4조 7,700억이었는데 이번 분기는 6조를 찍어버렸어요. 영업이익도 4,200억이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7,400억으로 74%나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무거운 기업이 성장률이 너무나 가파르죠. 여기서 이렇게 된 이유는 본업을 잘해서도 맞고 그 다음에 금값, 은값이 갑자기 폭등을 했었죠. 작년 말쯤에.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찍히고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본업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했기 때문에 약간 부업으로 얻는 수입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이 실제로 돌아갈 때는 한 분기 정도는 공장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가동률이 아까 한양디지텍처럼 가동률이 안 나와서 실적이 딱 한 번 정도 안 찍힐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그냥 일시적인 거죠. 미국이 지금 비중국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업이 고려아연이란 말이죠. 사실상 이 핵심 광물 비축 프로젝트에 있어서 미드스트림 쪽에서는 고려아연 하나만 믿고 이 거대한 크루서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경영권 리스크만 제외하면 뭐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무리스크 기업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거죠. 다음은 스피어입니다. 스피어는 여기 보시면 매출은 좀 올랐죠. 매출은 30% 오르면서 크게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저번 분기에는 36억이었는데 이번 분기는 7억을 찍으면서 크게 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원자재 값 때문이죠. 이런 원자재 값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스피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한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새로운 공장 돌리고 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어도 당장에는 뭐 이익이 안 찍히겠지만 결국 이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스페이스X와 그 장기 계약을 했었죠. 1조 정도의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은 우리 국내에서 스피어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가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을 티어 1으로 따로 묶고 있죠. 그 티어 1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뭐 아주 큰 걱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비용을 잡아갈 때마다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뛰기 시작하면 또 주가가 아주 크게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렇게 뭔가 뚝딱뚝딱 거리고 잘 안 될 때 들어가야
나중에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뛰기 시작하면 돈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게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안 좋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원가율을 계속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희 팀이 볼 때 만약에 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뭐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결함이 생기면 바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탄탄하게 흘러가는 다른 우주항공 기업으로 갈아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 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토리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스토리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팔고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가치하기 계좌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